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내년 역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영석 기자. 네,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인 604조 7천억 원보다 늘려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방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찍혔는데요.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음압병상 확충에 나서는 건 물론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도 1조 8천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들의 무이자 월세 대출 등 청년 종합 대책에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이 협의한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등의 비축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은 아침 일찍부터 진행된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8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된 12명 의원에 대한 대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소명을 화상으로 듣는 한편 명단 공개 여부와 당 차원의 처분 소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강한 대처를 예고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명단이 유출돼 돌기도 했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 윤희숙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전체 명단 공개 여부를 유보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안병길 의원은 이혼 재판 중에 있는 부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명의신탁 의혹을 받았다며 송구스럽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도 열렸죠. 이곳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처를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실로 집결해 규탄대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의당도 강행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오늘 회의 내내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여야 대권주자들의 오늘 행보에 대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음 주 선거인단 투표 시작을 앞둔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오늘도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 캠프 사무실에서 직능단체들과 정책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있을 정책 승부에 내실을 다집니다. 이낙연 후보 역시 정책 구상을 위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우리 사회 약자들로부터 민심을 청취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신수도권 충북 발전 전략을 이야기하며 충북 표심을 다졌고 박용진 후보는 대구로 향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복지국가 공약을 발표했고 자가격리 중인 김두관 후보는 화상으로 언론 인터뷰를 소화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언론중재법 처리를 앞두고 한 목소리를 비판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일요일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박진, 윤희숙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도 오전부터 시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국정 파탄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만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